3월 11일 제 3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주제는 지금 북한은 이라는 주제에서 대량 탈북에 똥줄이 탄 김정은의 고육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민심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요새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은 그야말로 김정은에게서는 똥줄이 탈 그런 노릇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매우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지 네 가지로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우선 하노이 대패 소식 이게 전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찾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 높아가고 있는 이 물가에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어서 밥이라도 먹고 살까?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야 되나? 이와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들한테도 계속 넘겨줄 걸 생각하면 땅 꺼지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달 말까지 이 전당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특별생활총화 이걸 너무나도 강하게 들이대자 그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그동안에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이게 사람들 신문하듯이 반성문을 요구하고 총화를 요구하는지 반발이 보통 고조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 10월 14일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를 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희귀한 현상,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 선거에 빠진 그런 주민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현지 통신원들의 이 반영입니다. 갑자기 최고인민 대의원 선거가 진행된다는 공보는 몇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번 선거에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고 출장이나 또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자기 거주지를 떠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중국에 가서 이 잔류해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걸 용서하겠으니 최고인민의 대의원 때 다 오라고 그럼 모든 걸 죗가를 백지로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을 시키고 또 중국에 나가서 그런 자기들이 선전망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공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번 대의원 선거에 참가한 비율을 보면 북한이 뉴스하고는 달리 엄청난 주민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이번 대의원 선거를 보면서 무서운 그런 꼬라지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당일에 벌써 아침부터 저녁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시각각으로 지금 선거에는 유권자 몇 퍼센트가 참가하고 그리고 누가 당선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걸 이제 계속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0년 역사에서 북한이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아침 8시에는 지금 몇 퍼센트 참가하고 몇 퍼센트 찬성하고 또 11시에는 몇 퍼센트 찬성하고 또 12시는 몇 퍼센트 찬성하고 오후에 3시, 4시 무려 5, 6차례씩 그걸 갖다가 조선중앙방송과 또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내보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화려한 그래픽을 쓰거나 이렇게 서로 그 경쟁 관계를 자세히 보도한 건 아니지만은 이 한 꼭지라도 이렇게 여러 번에 낮춰서 그 선거에 참가하기를 독려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선거에 관심 없고 선거라고 해봤댔자 우리 대표도 아니고 김정은의 신복들을 갖다가 쥐들끼리 앉아서 쓰고 부르고 하면 되지 왜 우리들까지 선거장에 내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 마음이 꽉 드러나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국가안전보위부나 당 조직을 통해서 김정은에 다 보고됐기 때문에 그 수하 신복들은 결국은 이번 최고인민 대의원 선거에 그 유권자 참여가 떨어지면 결국은 그러지 않아도 도끼가 서른 김정은한테 어떻게 목숨이 요행 붙어나 있을까 걱정되니까 여기에 유권자 100% 참석을 위해서 온갖
짓거리는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대의원 선거에 참가한 사람들은 북한이 보도는 거짓말이고요. 엄청난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는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진상은 꼭 저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민심은 나빠지고 측근들은 모두가 긴장해서 측근들은 자기한테 떨어질 그 죽음의 칼날이 두려워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은 고육지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김정은의 긴급 처방, 고육지책은 무엇일까요? 간부들은 숙청을 통해서 피빈내를 하고 총포를 울려서 그들을 휘어잡고 그리고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다 죽일 수는 없으니 그들은 다시 한번 얼르고 달래고 하는 것이죠. 북한식대로 이야기하면 일명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6일부터 북한은 18년 만에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놨습니다. 18년 전이면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 이를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회 전체가 다 절망과 그리고 한탄에 잠겨 있을 때 김정일은 바로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전 일꾼들이 나서서 지금 맥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소위 우리 장군님 인민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혁명이 복음이 있는데 그리고 수령이 물려준 유산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처지에 있지만은 선전일꾼 또 선동일꾼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같이 힘든 사람이 와서 다독여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 하니까 그때는 넘어갔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기발하게 그런 걸 착상한 것 같은데 사람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족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 선전일꾼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미사력을 던진다 해서 없던 희망과 다 바닥난 그런 삶에서 무엇을 더 찾아볼 게 있다고 또다시 18년 전처럼 털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고육지책은 그것 이상으로는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이 이제라도 미국과 이 비핵화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라도 준다면 그들은 아마 정든 고향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워낙 근면하고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다시 발걸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대회를 열어봐야 이것 또한 낡은 곡조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상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참 가증스러운 것은 이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서 김정은이 너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그런 조항들을 보면 정말 이게 눈이 딱 감기고 허구픈 웃음만 나가지고 이걸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그 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을 준비해 놨습니다. 김정은의 서한은 조선중앙통신에만 이제 먼저 올랐는데요. 아직 노동신문에도 이 전문 기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정말로 개소리죠.
어떤 내용인가? 예, 너무 길어서 이걸 제가 시청자들이 시간을 빼앗으면서 이걸 다 읽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곡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 몇 토막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애국 충정의 피를 먼저 끓이며 전진한 대우의 혁명열, 투쟁열, 말은 잘 붙여요. 창조열을 더해주고 있는 온 나라의 선동원들에게 노동당 이름으로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나서 아주 또 그리 어렵지 않은 척을 합니다. 지금 혁명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전략적 결단과 우리민이 구람없는 투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실망하지 말라. 잘 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거침없이 다그쳐 나갈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은 뭘로 아는지요? 다 아는데 김정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력으로서 보란듯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을 구 무엇으로서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민이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이 날강도적인 전쟁 위협이 무용지물로 된 것처럼 극악무도한 제재 압살 책동도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변하는 현 정시하에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응대한 투쟁 목표는 언제나 그래했던 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발동하며 더 진지하고 더 많은 품을 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넋두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변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과 그리고 무엇인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상황을 요구하는데 이 자는 지금 정신이 부족하니 아직도 정신을 더 차리고 자력경쟁에서 허리띠를 조이고 더 열심히 달려라. 지금보다 10배, 100배를 더 일하고 더 뛰라고 이렇게 선전원들을 종용하고 있죠. 네, 이렇게 긴 서한 우리가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런 걸 읽어버린 게 진절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략히 요약을 좀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었더라고요. 참 가소롭습니다. 북한의 영원한 경제 목표는 이제는 낡아도 너무 낡은 곡조인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남한에서는 쌀밥에 고깃국은 이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고 지금 아마 40, 50대 세대도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식 또 우리 제일주의라고 했던 이 작자들이 사람들이 쌀밥도 못 먹고 계속해서 강냉이 밥에다가 풀죽을 먹고 있으니 이게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공산주의를 만들 만큼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기다 아주 눈물 서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게 기아집에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꾸려주겠다 했는데 난 아직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인민들이 강냉이 밥 먹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강냉이 밥 먹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면 그 엄청난 호화별장 주택을 다 없애버리고 승마장이니 요톤이 매일 저녁마다 처먹는 꼬냑글을 다 줄이고 베트남의 호지명처럼 인민들이 신는 신발과 의복을 입고 인민들과 똑같은 밥을 먹으면 강냉이 밥 먹을 일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아주 휘돈 이야기 합니다. 자기 쪽이 팔려서 그러겠죠. 수령도 사람이니 너무 신비하지 말라. 자기도 엄청 뛴대요. 워낙 제국주의가 교활하고 음흉하고 강도적이 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이게
강제방만 계속 묻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할 바를 다 했으니 수령이라고 뭐 별 도리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김일성이 현실 이상적이었습니까? 축지법을 쓰시고, 예, 그리고 총 한 방에 뭐 몇 개 사단을 날려보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성하고 못한 일이 없는 게 수령이라고 이렇게 신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지난 6년 동안에 그 신비하의 덕을 봐가지고 저만큼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신용을 얻었는데 이제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놓으면 자기는 완전히 헛바지가 되니까 그건 계속 지고 있고 싶고,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이 궁핍한 삶을 계속 해야 되겠으니 결국은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도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드디어 이 작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이 이 김정은의 서한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저 김정은이 예전하고 다르다. 저 사람이 이제야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 하정을 아는가 보다. 그들이 동정을 구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북한 체제가 이젠 이빨이 다 빠지고 이젠 물러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서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세는 읽어보셨지만 북한이 전략적 판단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제 곧 제재도 다 물거품 될 것이다. 잘 된다, 잘 된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자력갱생을 해서 우리의 살림을 부유하게 꾸려나가자. 뭘 가지고 살림을 꾸리겠습니까? 황폐화된 살림, 10% 미만으로 추락된 공장 가동률, 그리고 아무리 있어도 대북 제재 때문에 팔 수 없는 그런 자연부원, 미국이 꽁꽁 얽어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때문에 양손 들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북한. 그러니 그들은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자기들이 궤변에 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당선전 일꾼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달라. 당선전 일꾼들도 어려운 거 잘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독여주고 설득한다면 그들이 당의 목소리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작자들은 또 본색대로 특히 5대 필수 교양에 주력해달라. 필수 5대 교양. 새로운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해왔는데요. 그게 어떻게 돼서 오늘날 와서 필수 5대 교양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몇 대 필수 교양 이런 게 있는가요? 그럼 이 김정은이 이번에 또 강곡하게 강조하고 선전 일꾼들이 부탁한 필수 5대 교양 보겠습니다. 이것만 아마 교양하면 아마 탈북하는 행렬이 멈춰서는가 봅니다. 필수 5대 교양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수령 위대성 교양. 수령 위대성 교양을 현실에 기초해서 너무 신비하지 말고 진심이 묻어나게 수령님이 그 노선을 간출하기 위한 같은 동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 신념 교양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신념은 뭔가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는 옳은 것이고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까지도 다 사회주의 버렸지만은 우리는 정의 길을 따라서 사회주의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수령과 김정일의 유언이다. 이거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주의 교양, 그냥 애국주의가 아니고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을 잘하는 겁니다. 김정일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셨느냐. 그러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애국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같이 심자. 이런 걸 독려하는 게 애국주의 교양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김정일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조국을 빛내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그 순간 모범을 따라 배우는 게 애국주의 교양이라고 하죠. 네 번째로서는 반제 계급 교양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제는 이 서방 국가들이고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이 다 자기들을 반대하는 외부의 적들이고, 이 외부의 적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싸워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키우고, 또 계급 교양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다 청산된 지주 자본가들이 북한에 다시 득세하는 그런 날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서 약하게 투쟁해서 그런 착취하는 세상을 다시 만들지 마자. 그리고 남조선에 간 저 계급의 원수들,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 내부에 퍼뜨리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수령만 보고 우리의 신념을 믿고 계속 당을 따라 끝까지 가자.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 교양입니다. 핵을 가진 우리 국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또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그런 국가가 자랑스럽고, 또 세계 전략 핵국가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잘 살란만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 교양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다시금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전 세계인이 바라는 그 요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한 번쯤이라도 비핵화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 선전일꾼 대회에서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모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 강냉이밥 대신에 이 밥을 먹고 고기 국물 먹도록 내가 최선을 하겠으니 날 믿고 시간이 필요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버텨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진정이 어린 그런 부탁일 것이고 그의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고 긴 서한에는 그런 문장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 정신이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모든 걸 맥을 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채찍질하고 정신을 혹독하게 개발시켜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천리마, 말리마를 타고 뛰게 만들고 결국은 그 밑에서 노예들의 그 고욕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는 김정은다운, 독재자다운, 악마다운 그런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부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